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 대입 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 이 지원 전략은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을 중심적인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 대입 주요 모집 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모집 민원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지요. 42.3%이고 정시 모집이 약 23%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보면,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정시 모집이 31.9%,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4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지역 또 그 대학에 따라서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 전국적으로는 약 42.3%,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을 갖고 학생을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 본인이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대학마다 반영 과목, 또 반영 비율, 또 산출 지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을 보시고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유불리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원 가능 교과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신 성적이 1등급에서 1등급대 아이들이죠. 1.0에서 1.9, 요쪽 아이들은 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등급대 2.0에서 2.9 정도라면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주로 이제 2점대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등급대 학생들이죠. 3등급대 학생들은 이제 수도권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중위권 대학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대학이죠. 학생부 100,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입니다. 경북대가 교과 100이고요. 경운대는 간호학과만, 또 경일대는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가 교과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명대, 금호공대 이런 대학들 보시면서 자신이 지원하려 하는 대학이 어떻게 뽑는지 반영 방법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한 단계별로 전형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 또 영남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학생부, 2단계에서 면접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와 또 면접을 통하여 뽑는 이런 대학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능 점수가 좀 낮은 경우가 있어요. 내신은 좋은데 그런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 없는 쪽으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들, 경주대나 김천대, 대신대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또한 면접을 보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인데요. 가장 중요한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또 본인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이것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그런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4.8% 정도를 뽑고 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1단계 서류, 그리고 2단계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세이고,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뭐 대부분 대학이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받는 대학도 일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데, 면접은 이제 확인 면접과 이제 인성 면접으로 주로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대학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 설정 유무, 이것도 좀 확인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된 그런 대학들입니다. 경북대가 의예과와 치의과에 있어서 4개 영역 합 5,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설정해 놓고 있고요.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에서 또 모바일 전공이 수학, 가국, 과탐이죠. 합 3, 두 개 합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대구 한의대나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는 주로 이제 보건계통, 한의대나 간호학과에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전국적 모집 인원을 보면 24.9%, 작년보다도 0.3%가 좀 늘은, 그러니까 그런 모집 인원이 좀 규모가 확장된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1단계는 서류 평가입니다. 여기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죠. 학교생활기록부의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중요한 3학년 1학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한 달이 지금 뭐 등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남은 기간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7월 기말고사 이후에 이제 추천서 작성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학생을 뽑고 있느냐?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다. 학교생활이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는 뭘 갖고 보느냐?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겠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수업 시간의 기록이죠.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학과를 미리 정하시고 관련된 활동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발표, 토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자신의 역량을 좀 나타내 주신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 그런 전형인데요. 어떤 학생이 그러면 충실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충실할 거다라는 가정으로 뽑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먼저 학업 능력이죠. 대학은 학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능력을 봅니다. 학업 능력은 학생의 어떤 교과 성적 같은 거겠죠. 내신 성적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된 성적. 또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걸 가지고 그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또한 비교과 영역 그 아이의 어떤 꿈,끼, 열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된 관심과 열정, 또 교내 활동을 통한 리더십과 인성, 또한 꿈길을 찾기 위한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학생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학교 생활 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교과 영역이라면 수업 시간일 것이고,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이라면 동아리 활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대학은 평가를 하게 되고 어떤 동아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열정과 잠재력을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이제 만드는 학생들이라면 이왕이면 자신의 어떤 전공 관련된 지원학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대학은 좋게 평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대구 경북 지방의 다른 대학들의 전형 유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763명을 뽑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인 거죠. 많은 대학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대부분 서류와 면접이다. 1단계 서류로 대부분 3배수 정도를 뽑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뭐 4.5배수나 5배수를 뽑는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1단계를 어떻게 뽑고 2단계 면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학과별로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교대 같은 경우 대구 교대죠. 참수능 전형이다. 1단계 3배수 서류를 뽑고 있고요. 2단계 면접 3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대죠. 대구대는 서류 면접 전형으로 1단계 5배수를 서류를 뽑고 있고 2단계 면접이 있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서류형, 이 서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인 거죠.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인데 대구대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요. 또 대구 한의대가 또 서류 100으로 뽑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서류 100인지 서류 플러스 면접인지도 좀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면접에 이제 자신 없는 학생들이 또 서류만 가지고 응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대기업의 공통 문항이 1번, 2번, 3번 해서 세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문항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요 문항이 줄게 되죠. 1, 2, 3번하고 요 1, 2, 3번의 세 개 문항이 2022 내년부터는 이제 두 문항으로 줄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세 문항이 설정되어 있다. 1번 하면 이제 학업이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2번은 활동이죠. 본인이 이 지원학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했을까? 3번은 리더십, 배려, 나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지원학과 관련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학업 부분은 자신이 지원학과 관련돼서 어떤 공부를 했을까? 2번 활동 부분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을까? 요런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내용으로 1번과 2번을 작성해 주시고 3번은 타인에 대한 배려죠.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어떤 배려와 나눔, 봉사 또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자소서 부분도 3학년이 되면 미리 좀 써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쯤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번 써보시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강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인데요. 미리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 소신 지원하라.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하려는 학과를 찾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노력과 활동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영 경제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면 역시 경영 경제 쪽으로 원서를 쓰셔야 되고요. 자신이 생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면 생물학과를 써야 되는 거죠. 활동했던 그런 지원 모집 단위가 어디인가를 살피고 관련된 학과를 써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준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학교에서 활동이 많은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겠지만 논술 전형은 활동과 내신 성적은 그닥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좋지 않지만 그런데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학생이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본다면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능 성적이 좀 불안한 학생, 이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 논술 전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좀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문계는 언어 논술인데요. 언어 논술은 주로 제시문을 주고요. 제시문을 분석한 다음에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제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언어 논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수리 논술 또는 수리 과학 논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 다 잘 되는 학생은 수리 과학 논술을, 과학이 약한 학생은 수리 논술만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실수로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이 논술에 대한 준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반적으로 지금 완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논술의 비중은 그렇다면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하기 때문에 제시문은 좀 쉽게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논제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고 기출문제와 또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논술 전형의 모집 민원인데요. 전년보다는 좀 많이 감소를 했죠. 984명 감소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만 논술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772명을 경북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논술 70과 학생부 3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문계는 세계합 6, 자연계는 세계합 8, 한국사 4등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대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설정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북대의 기출문제나 어떤 모의 논술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전형의 지원 전략인데요. 일단 제시문이 쉬워졌다. 그래서 교과서와 EBS 교재로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제시문은 쉬워졌지만 하지만 어떤 문제는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도 어떤 모의 논술 혹은 또 기출 이런 것들을 꼭 풀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마다 대학은 5월 정도 되면 모의 논술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은 그해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모의 논술을 풀어봄으로써 올해 문제 유형이 어떤지 이것을 좀 확인하시고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성고사 전형인데요. 이 적성고사 전형은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전형이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그런 대학들이 이 적성검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학생이 준비해야 될까요? 내신 성적으로 본다면 4에서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4에서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교 활동이 그닥 좋지 않고 논술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안 한 학생이라면 적성검사를 통하여 그다음에 진학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적성검사의 평가 영역은 언어하고 수리, 대부분 이제 국어하고 수학 시험을 본다 하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를 보는 대학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학마다 전형 방법과 문항수 배점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문제 유형은 순수 적성과 교과 적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순수 적성은 이제 사고력, 논리력, 추리력 등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라면 교과 적성은 수능형 문제, 특히 대학에 따라서는 EBS 교재에서 출제하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또 모의 적성, 아니면 EBS 교재를 통해서 수능 준비를 하면서 같이 또 준비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국어와 수학보다는 수학 과목 중에서는 수학 과목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좀 더 높다라는 것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성 전형을 보는 그 모집 민원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보다 대학은 한 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올해 적성고사를 폐지했다. 그래서 한 대학이 줄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모집 인원도 좀 줄었죠. 약 30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적성을 실시하는 대학은 주로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거의 다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성고사 유형을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적성고사라는 시험인데요. 가천대를 예를 들자면 60분에 5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국어 20, 수학 20, 영어 10, 이 50문항을 60분에 1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 또한 적성고사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성고사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적성고사는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평상시 학생들이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좀 빨리 풀고 시간을 남겨서 수학 시간을 좀 많이 남겨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합격선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문항이 출제된다면 한 35문항 정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아는 것을 빨리빨리 풀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좀 스킵하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잘 푼 다음에 남은 시간에 모르는 것을 정리하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이죠.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신의 변별력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100으로 이렇게 뽑는 대학이 많이 있고요. 일부 대학은 이제 수능 90, 내신 10, 내신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10 정도의 내신의 영향력이 있을 텐데요. 역시 내신의 뭐 등급을 올리기보다는 수능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 또 대학에 따라서는 가나군, 또 가나군은 이제 분할 모집 대학이죠. 가군과 나군의 분할, 가다군 이렇게 대학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시 모집에 선발 인원이 있고요. 수시 모집이 끝난 다음에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호 인원. 그래서 원래 정시의 선발 인원보다는 이호 인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수시 모집이 다 끝난 다음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이월 인원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시고요. 또 군별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군별로 모집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군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또한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반영 방법과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대학마다 국수영을 몇 프로로 어떻게 영역별로 줄 것인지, 또한 반영 방법, 이것이 100분인지 표준 점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 그것이 100분인지 표준 점수인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취득 점수가 좋은 그런 과목의 반영 비율이 좀 많은 그런 대학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피면서 준비하는 것이 정시 모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준비는 EBS와 같이 하시고 또 수능이 끝난 다음에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을 보시면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정시 모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이제 내년 후년이 되면 더 늘어나게 되겠죠. 특히 이제 2023이 되면 적어도 서울시내 주요 16개 대학은 정시가 4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40%로 확대되는 과정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능 반영 영역별 비율이죠. 그래서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인데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의 비율이 똑같죠. 28.6% 똑같고 탐구는 14.2%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북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탐구보다는 국수형에 대한 비중이 크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한 반영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표준 반영 아니 활용 지표죠. 활용 지표를 보면 대부분 국수형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탐구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이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명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이 다 25, 25, 22 4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같고 4개의 반영 활용 지표를 보면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100분위와 표준 점수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수능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수능 문제가 어려웠거나 쉬웠거나 100분이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00까지 줄을 세워서 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든 쉽든 거의 비슷한 것이 이제 100분위 활용이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면 어려운 과목을 잘하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또 쉬운 과목을 못하면 표준 점수는 낮아지죠. 그렇죠? 과목별에 대해서 그의 예를 들어 국어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국어 시험을 잘 보내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과목을 잘해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아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당연히 유리할 거고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거나 쉽거나에 관계없이 점수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아이는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신 다음에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그것을 대학에 따라서 유불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대구교대 같은 경우로 보면 국어 수학은 상당히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3.8로 높고 영어의 반영 비율은 낮다라는 점도 볼 수 있고요. 경운대처럼 이렇게 3333의 가로로 되어 있는 대학은 뭐냐? 요건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수능 점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4개 영역 중 1개 영역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경운대처럼 하나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경주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아예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약한 학생들이 좀 지원했으면 됐겠다는 거고요. 또 김천대 같은 경우를 보면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든지 또 국어를 못한 아이라면 못하는 과목을 좀 접어두고 잘하는 과목을 좀 잘해서 점수를 높인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속 인문계열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대구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반영이 같기 때문에 4개를 고루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대구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는 고정인데 3개 중에 3.3이니까 2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양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이 35의 가로입니다. 그러니까 탐구는 30% 고정이지만 국수형 중에 잘하는 거 2개만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영남대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37.5% 크고 탐구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탐구를 못하는 학생은 영남대를 간다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한동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탐구 반영 비율이 없다.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국어나 영어의 반영률이 많이 높은 학교들이 많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작고 경우에 따라서는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에 대해서요.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경북대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대 보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33.3%죠. 그죠? 그다음 국영탐은 22%였다. 그러니까 그 경북대가 인문계 같은 경우는 탐구 반영이 작고 국수형이 똑같았는데 자연계로 오니까 수학 반영이 커지죠. 그래서 대부분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커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계명대 같은 경우는 25, 25, 25, 25 4개 영역이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 참고가 되고요. 대구 교대입니다. 교대를 가는 학생들 좀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영어 반영률이 작지요. 교대는 지금 영어가 아무래도 이게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연령 반을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이 30.8%로 높지만 영어는 15.3%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운대나 경일대 같은 경우를 보면 선택으로 되어 있죠.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4개 중에 2개만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이제 4개 영역을 다 잘하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서 1개 영역이 약한 학생이라면 뭐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경주대, 김천대 마찬가지로 경주대 영어 반영하지 않고요. 김천대는 국어, 영어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인데 국어하고 수학 중에 하나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계인데 수학을 좀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김천대에서 국어를 선택한다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대인데요. 대구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국수, 영탐이 똑같이 25%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 예대는 활용지표가 등급이에요. 등급만 반영을 하는데 국어 고정에 수학, 영어, 탐구는 셋 중에 2개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등급 반영 잘 보셔야 되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같은 경우 국수, 영 중에 2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덕대 25%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대는 자연계, 인문계 마찬가지로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탐구가 약한 학생이라면 그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이나 이제 활용 지표하고 수능 반영 방법, 그래서 몇 프로를 반영한 반영 비율, 요것을 이제 보시면서 수험생들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수능 4개 영역이 골고루 잘 나오는 학생이라면 4개를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개를 다 하기에는 좀 힘든 학생이다 그러면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4개를 다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또 4개 중에서 반영 비율이 낮은 게 무엇인지,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아무래도 반영 비율이 높은 쪽에 좀 더 많이 투자하시고 반영 비율이 낮은 쪽에 조금 좀 시간을 아끼는 이런 것도 수능 공부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수능 위주 전형 정시 모집의 어떤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이죠. 수능일 텐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모의고사가 계속 연기가 돼서 3월 모의고사가 지금 4월로 가버렸죠. 4월 2일. 또 4월 모의고사는 4월 28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모의고사나 4월 모의고사를 지금 올해는 공교롭게도 4월에 보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3, 4월에 보는 이런 모의고사를 보다가 6월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재수생 효과인 거죠. 재수생이 들어온다. 얼마가 들어올지. 보통 한 6만에서 7만 정도 6월 모의고사에 들어옵니다.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좀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 4월 모의고사보다는 6월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자신을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성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되고, 또한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의 수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의 유형을 제시하는 게 또 6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9월 모의고사죠.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 직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성적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되고요. 또한 9월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으로 본다면 수능의 어떤 난이도 같은 것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 봤던 그러한 난이도를 가지고 수능에서도 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예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까 하는 것도 좀 감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6월 모의고사 또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자신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한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점수가 나온 다음에 이제 자신이 좀 잘한 과목, 높은 점수죠. 그런 점수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인가를 보면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자신이 유리하게 반영 비율이나 반영 지표를 해주는 그런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2월 인원이죠.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2월하는 인원이 있는데 그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많은 인원이 2월 됐을까? 이 2월 인원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원서를 써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EBS는 여러분과 함께
또 수시 모집과 또 정시 모집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EBS를 통해서 올 입시에서도 꼭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